네, 안녕하세요. 토요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근데 사실 이제 구독자 요청 강의면서 시엔 선반 마스터캠 X9 버전에 대한 14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뭐 제가 아직 여기 그림은 안 나타났죠? 이걸 작업을 하면서 좀 설명드릴 부분이고, 선반 캠 가공인데 단면하고 홈팍이 황정사 갈 거고, 홈 양쪽에 C나 R 값 있을 경우, 아이고 제가 R을 못하네요. 어떻게 작업하는지 좀 물어보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서 14강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는 이 도면이고, 이거는 예전에 제가 11강에서 썼던 도면인데 조금 뒤에 길이를 좀 전장을 좀 늘렸고요. 그 다음에 캠은 여기 있습니다. 자, CAD 파일은 제가 버전 낮춰서 저장해 놓을 테니까 그거 블로그 찾아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작업 한번 해보죠. 요거는 일단 제가 오버킬로 선 중복된 것도 다 삭제한 상태예요. 자, 여기 마스터캠 오셔가지고 열기 누르시고 CAD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죠. 파일 형식은 오토캐드로 바꾸고 14강 요걸로 찾으시면 됩니다. 파일이 들어왔을 거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자동 배율 데리고 오시고 원점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원점으로 보내는 거, 기계 원점, 가공 원점으로 보내놓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자동 배열 하겠습니다. 선 정리를 좀 하죠. 자르기 좀 누르고요. 여기 자르기 트리밍에 빨간 장대 켜놓고, 불필요한 선들을 여지껏 다 잘라왔잖아요. 삐져나오는 중심선도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심 밑에 있는 선들 다 잘라서 썼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지 작업될 거고, 사실 근데 전체 작업은 사실 할 건 아니지만 커팅은 그냥 다 해놓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다 해놓죠. 네, 이상 없이 해놓고 공작물 설정까지 또 미리 하겠습니다. 속성 들어가서 공작물 설정에 요 공작물 설정 척 좋은데, 공작물의 속성 들어가서요, 외경 쪽 들어가서 외경은 요 사이즈로 갈 거고, 특별히 외경에다가 추가 사이즈, 그러니까 여유 값은 주지 않겠습니다. 그냥 정치수로 49% 해줄 거고, 길이도 선택 들어가셔서 중심선 클릭해 주면 되고, 다만 길이 부분은 앞쪽에 한 2mm 정도를 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더하기 2로 해서 좀 크기를 좀 길게 해주고, 여기에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뒤쪽으로 2가 연장돼요. 근데 우리는 앞쪽에 단면 가공에 환정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mm를 좀 더 줄 거니까, 여기 Z 쪽을 있잖아요. 요거를 2라고 주고 엔터 쳐주시면 2mm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에서 2mm 추가했던 뒤로 갔던 녀석을 앞으로 2mm를 뺀 거예요. 그죠? 형상적으로. 그러나 여기는 원점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지금 공작물 자체만 2mm 앞으로 뺀 거지 원점이 바뀐 건 아니에요. 이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척도 속성 들어가서 첫 번째 척, 그 다음에 재료로부터 한 15mm 집어넣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척이 이만큼 물고 있겠다는 소리겠죠. 확인 눌러주면 되고요. 그래서 앞단에서 단면 황정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가지고 그 홈파기에 해당하는 황정사, 그 다음에 이런 값들 어떻게 가공을 좀 더 원활하게 조금 더 보기 좋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고민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겠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단면하고 홈파기 이걸 하는데 홈 양쪽에 C값이 있거나 R값인데, 지금 R값이나 C값이나 똑같을 것 같아서 C값 가지고 제가 설명할 거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와가지고 도면도 옆에 좀 놔두고요. 단면부터 한번 해볼까요? 상단에 가면 가공 경로에 단면 가공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메뉴가. 이거 쓰시면 됩니다. 여기 눌러주시면 단면을 우리가 굳이 영역을 잡을 필요 없고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기 원점 Z 플러스 방향 쪽을 무조건 단면 가공 쪽으로 생각해요. 얘는. 이해됐습니까? 단면 가공 눌러주고, 자, 단면에 황정삭을 할 거예요. 근데 공구를 제가 특별히 컨트롤 하지 않을 거예요. 요거 그냥 황삭 쓸 거고요. 그냥 이건 정삭 쓸 거예요. 네, 똑같죠? 똑같은 거지만 어쨌든 다 공구만 다르게 쓰겠습니다. 이거 컨트롤하는 건 제 강의 아마 초반부에 어떻게 컨트롤 들어가는 건 다 설명했기 때문에, 요거는 황상용으로, 요건 정상용 쓰겠다는 거. 공구 번호도 그냥 내비두겠습니다. 자, 황상용으로는 요걸 쓸 거고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데이터 값도 바꾸면 뭐 되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CSS는 아니죠. 일단 RPM으로 하셔야 될 거고, 뭐 필요하신 RPM 쓰시는 거는 회사에서 쓰시는 방법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단면의 황삭입니다. 단면 파라메타 들어가 보면 여기 뭐 여러 가지 값이 있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 한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공하기 전에 여기 끝부분, 얘가 자동으로 여기 원점 지정을 하고 원점을 찾는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진입량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공고가 와가지고 처음부터 여기를 진입 파먹는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위치에 와서 진입하는 거예요. 그 진입 높이를 여기서 주는 거니까, 우리가 공작물 설정했는 부분에 2mm 더 높은 곳에서 온다는 소리예요. 요 지점까지 진입하는 곳으로 온다,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니까 이건 그대로 두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만져야 되는데, 황삭이니까 정삭은 관련이 없잖아요. 정삭 체크를 빼버리고 얘를 빼면 자동으로 황삭이 켜져요.
여기서 말하는 황삭 가공 간격은 지금 2mm 튀어나왔으니까, 그죠? 2mm 튀어나왔으니까 2mm 가공한다 그 뜻이 아니라 얘는 간격이기 때문에 2mm씩 가공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2mm가 아니라 한 6mm, 7mm 나왔다 칩시다. 그냥 6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2mm씩 2mm씩 가공한다는 소리입니다. 황삭 가공 간격을.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황삭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자동으로 이 정삭 요율을 잡아주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정삭 요율을 따로 남겨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제 말 이해되셨습니까? 이것만 컨트롤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로 해버리면 여기를 정삭 요율 없이 그냥 다 날려버려요. 2mm씩 2mm씩 2mm씩. 그러면 정삭 요율을 어디서 남기냐면 요 가공 간격 얘가 남기는 게 아닙니다. 요거 오해하시는 분 계시는데 지금 황삭한다 그랬으니까 황삭 체크 켠 거고요. 정삭할 때는 이거 끄면 자동으로 정삭으로 하는 거겠죠. 지금 황삭이니까 얘 요거만 건드린 거고 둘 다 켜주면 안 됩니다. 물론 공구 하나 가지고 황정삭 한다면 상관없는데 황삭 공구 따로 정삭 공구 따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만약에 공구 하나 가지고 황정삭 다 한다 치시면 그냥 이렇게 둘 다 켜가지고 쓰셔도 아무 상관없고 그냥 이거 끄셔도 아무 상관은 사실 없어요. 그냥 정삭으로 다 돼버려요. 그러나 이제 정삭할 때는 RPM이나 피드값 바꿀 거잖아요. 조건값을. 그죠? 그래서 황삭을 할 때는 요걸 켜주시는 것까지 맞고 한 가지 중요한 걸 더 해야 되는데요. 요건 중요한 거이긴 한데 자동으로 사실 좀 Z 방향 좀 더 X 방향 더 내려오긴 하는데 공구가 당연히 여기 X0까지 내려오고 나면 그죠? 이 노즐 부분만큼이 더 가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꼬다리가 붙기도 하는데요. 근데 캠은 자동으로 노즐 생각해서 좀 더 내려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하지만 저는 여기 보통 한 0.5 정도나 1mm를 좀 더 내리는 편이에요. 얘는 X방향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조금 더 내린다는 소리고 사실 이 값이 제로여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더 내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노즐을 감안해서 얘가 캠을 짜기 때문에 어쨌든 꼬다리가 남지 않도록 가공을 해줘요. 그럼에도 저는 불안해서 1mm나 0.5mm 좀 더 날린다는 거. 이런 내용이 있고 요 높이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복귀할 때 내용이고요. 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 가공 요율가 제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황삭 간격이라고 해서 이거 2mm를 주고 가공을 한다 쳐도 여기 2mm가 남을 것 같지만 남는 게 아니라 2mm씩 가공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가 제로가 돼버려요. 무슨 이유 때문에? 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황삭을 할 때는 정삭 요율 남길 때 여기를 정삭 요율 값을 이렇게 남겨주셔야 돼요. 요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황삭 가공할 때는 얘 가공 간격을 어떻게 컨트롤 하시면 되겠죠. 또한 여기를 반드시 한 번 더 컨트롤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건 체크 빼십시오. 물론 2mm씩 가공하기 싫으시면 그냥 간단히 1로 하겠습니다.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려고. 그러니까 1mm 가공하고 1mm 가공하는데 0.2mm가 남긴다는 소리잖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가공되냐면 0.9mm씩 가공돼요. 지금 튀어나온 부분은 2mm가 튀어나온 거고요. 실제로 요 세팅으로 가공을 시키면 0.9mm씩 두 번 가공해서 0.2mm 정상 요율을 남기게 됩니다. 요까지. 근데 여기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미안합니다만 한 개가 더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요 부분인데 재료 설정이 아까 우리가 2mm 튀어나오게 한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공작물 설정할 때. 여기가 2로 돼 있으면 이거 가공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헛방질합니다. 우리는 항상 가공 원점이 어디예요? Z가 제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제로여야 해요.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황삭 여유값, 요거는 정삭 여유값 쓰려니까 황삭의 가공 간격값 체크 빼고 그 다음에 정삭을 위한 가공 여유값 또한 여기가 제로여야 한다는 거. 그리고 사실 조금 더 생각하면 이 부분을 일부러 0.2mm 남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를 또 제로로 만들면 되겠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그냥 이거는 그냥 제로로 쓰십시오라고 하는 거고 정상 이유는 그냥 여기서 좀 컨트롤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럼 좀 덜 헷갈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쓱쓱 두 번 지나갔죠. 그 값이 0.9, 0.9씩 가공해서 총 1.8mm가 가공된 거고 튀어나온 부분 2mm 중에 0.2mm가 남게 된다는 소리예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공 경로 들어가서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요. 공구가 한번 쓱 지나갔고요. 또 한번 쓱 지나갔는데 여기가 0.2mm가 남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건 실제로 G코드 상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하고 가죠. 그러면 상단에 G1 눌러가지고 제네릭 환학 2X에서 확인 눌러주고 자, 요거 한번 G코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가시죠. 자, 그러면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코드 엑스퍼트 뜰 거고요. 자, 여기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G코드가 어떻게 이제 되는지 한번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기 두고
됐습니까? 자, 보시면 요게 초기점이 여기 온 거죠. 그러니까 공구를 여기 진입점이 이쪽까지 온 거예요. 1.1mm를 왔어요. 근데 지금 튀어나온 부분 제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2mm 튀어나왔는데 1.1mm를 공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1.1mm의 공구가 왔다는 소리는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가공을 위해서 남긴 거죠. 제 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1.1mm 남기고 나머지 0.9mm를 이렇게 가공한 거고요. 실제로 가공을 해서 이렇게 가공이 끝났고, 근데 X방향 좀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죠. 맞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거기 추가값 가공 밑에 X방향의 마이너스 값을 더 추가할 필요는 사실 없다는 거. 그게 추가되니까 이게 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사실 0.5나 0 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끝내고 나서 들고 빠져나오고 다시 0.2mm를 남겨놓고 다시 진입해서 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두 번의 황삭 가공을 한 거예요. 이거 정사기호는 얼마가 남은 거예요? 얼마가 남은 거예요? 예, 요게 남은 거예요. 0.2mm가. 그래서 단면에 대한 황삭 가공이 끝난 거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정삭 가공 한번 해볼까요?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이번에도 단면 가공 가시고요. 공구는 한번 바꾼다 그랬죠. 그 다음에 RPM으로 뭐 속도를 더 높이시는지 뭐 그건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니까. 미안합니다. 이거 RPM 아니고 CSS입니다. 미안해요. 아까 황삭에서 제가 뭐 이거 두 개 뭐 중요한 게 고른 것 같긴 한데 그거 취소하고 CSS G96 방식 가십시오. RPM 요거 아닙니다. 네, 취소. 그거는 아까 처음 했던 거. 어쨌든 요거는 여러분이 컨트롤 하시고요. 자, 단면 파라메타 들어가셔서 얘 황삭 아니죠? 체크 꺼주시고 정삭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정삭이 될까요? 나 이거 껐으니까요. 정삭 가공 간격이니까 0.2mm를 한 번에, 그러니까 0.2mm만큼 한 번에 가공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가공 간격이니까 한 번에 가공하겠다. 최대 한 번에 가공해서 0.2mm를 한 번 날리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Z는 0이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과연 이렇게 가공을 하면 정삭을 깎은 걸까요? 예, 깎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가공 여유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반드시 제로, 여기도 제로 쳐주셔야지 이 표면에 닿아서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정삭이 가공이 되는 거예요. 횟수를 이걸 두 번으로 늘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정삭을. 맞아요. 처음에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0.25를 남기고 한번 크게 깎고 그 다음에 0.25를 깎는다는 소리예요. 정삭은 한 번 지나갈 거니까 1로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로 주게 되면 사실 이거는 숫자가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두 번째부터 이 의미가 있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엔 이거 제로 한번 칩시다. 자, 확인 한번 눌러주면 공구가 쓱 지나갔을 거예요. 잘 안 보셨겠지만 여기를 가공 간격 들어가서 플레이 해보시면 공구가 단면에 닿아서 가공이 되는 게 볼 수 있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G1 눌러가지고 Z가 실제로 제로에서 붙어서 가공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예. Z 제로에 붙어가지고 X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아까 제가 1을 안 줬더니 숫자가 쏙 빠져버렸죠. 예,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노조할 만큼이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딱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0.5나 1을 주라고 한 거예요. 이 숫자가 어떤 의미하는지는 아마 아실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단면에 대한 황삭하고 정삭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홈파기에 대해서 황정삭 한번 해보죠. 여기 요 부분. 그리고 여기 C값 R값 어떻게 가공하는지도 조금 추가적으로 뭔가 좀 다른 방법도 설명 좀 드릴 거예요. 요거 지금 색깔 와이어프레임 요 색깔 좀 이상하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색상 복귀 한번 해주시고. 근데 안 해도 됩니다. 가공 경로 가서 홈파기 할 건데요. 그죠? 홈파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홈파기예요. 그러니까 황삭 정삭 한번 해보죠. 체인으로 잡을 거니까 확인 눌러주고, 체인은 여기 이 라인 시작해서 이 라인 끝으로 잡아주면 체인이 잡힌 거예요. 이미 여기는 가공 황정삭이 이 표면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홈파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제 조건은. 자, 공구는 여기 있는 거 간단한 공구 하나 쓸 거고요. 요거 더블 클릭해가지고 홈바이트 폭을 3mm 정도로 뒷값 바꿔주고, 됐죠? 여기 있는 값은 건드지 않겠습니다. 자, 형태 파라미터 들어가서 90도로 내려오는 방식. 자, 황삭, 정삭 한다 그랬으니까 황삭만 보면 되죠. 정삭은 체크 빼면 되는 거잖아요. 요 공구도 사실은 하나 가지고 황정삭을 다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제가 조금 다른 옵션을 쓰기 위해서 정삭을 체크를 끈 거고, 그리고 이 구독자분께서도 만약 황삭 정삭 구분해서 뭔가 다른 방식을 하고 싶다 그러들랑 정삭을 빼세요. 그 다음 다시 황삭 오셔서 말 그대로 황삭입니다. 정삭요를 요만큼 남기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0.2는 이런 식으로 남기지는 거겠죠. 0.2가 여기도 0.2 여기도 0.2 이런 식으로 0.2가 남기도록 가공한다는 뜻입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구가 중심에서 들어가면서 양쪽으로 벌려가면서 가공할 거냐, 그런 거 물어보는 게 바로 가공 방향이에요.
공구가 척에서 제일 안쪽에서부터 가공하면서 밖으로 나올 거냐, 뭐 이런 그 의미고, 여기 있는 그림처럼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게 어느 게 그러니까 뭐가 정석입니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양방향으로 한번 찔러보면 양방향 고르게 가공될 거니까 조금 더 비주얼하겠죠. 자, 일단 양방향 쓸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깊이가 우리 홈바이트 폭이 3인데 이걸 한 방에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아마 이거 양방향으로 해서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한 방에 이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공구 되게 많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공구 깊이에 이게 홈파기의 깊이마다 좀 다르겠지만, 깊이가 깊지 않다면 괜찮겠지만 깊이가 깊다면 얘도 분할로 요만큼 다 가공하고 여기 가공하고 이런 식으로 가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그런 방식의 옵션을 켜지 않고 쓰게 되면 한 방에 쑥 들어가 버립니다. 공구에 되게 부담이 많이 돼요. 홈파기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할 때 황삭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몇 번 단차를 나눠서, 그죠? 깊이를 나눠서 가공하는 방식이 깊이 가공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열어보시면 어떤 값이 있는데 이대로는 두시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컨트롤 해보시고, 여기 있는 가공 횟수가 두 번에 나눠 가공하겠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써있기는 정상이라지만 그냥 요거로만 이해하세요. 가공 횟수. 두 번에 나눠 가공하겠다고 했으니까 여기 윗부분 두 번 가공하고, 그러니까 전체 깊이를 등분할해서 요거 위에 부분 한 번, 밑에 부분 한 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공하게 됩니다. 요거 한번 잘 보시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체크 켰습니다. 그리고 가공하는 이런 R값이나 C값이 있는 경우는 보시면 요거 R하고 C가 있으면 홈파기 공구가 들어가면요, 이렇게 홈 자체가 직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요런 라인들을 보면 요런 라인들이 이렇게 돼버려요. 계단처럼. 어떤 데는 0.2가 남고 어떤 데는 0.5가 남을 수도 있어요. 일괄적이지 못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홈파기 측벽, 이런 측벽이 생기거든, 그런 R값도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는 부드럽게 하는 방식에 해주시면 이렇게 가공합니다. 그러니까 공구가 조금 더 많이 지나갈 거예요. 그런 거.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공구가 됐죠? 이런 식으로 차를 만들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방금 여기 위쪽 한번 나눴던 거 보셨나요? 한 방에 쑥 안 들어갔죠? 위쪽 다 마무리되면 밑에 쪽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가공 깊이를 좀 분할해 주면 좋겠다는 거. 요게 이제 황삭이고요. 자, 그럼 여기다 정삭 가야 되겠죠? 여기서 정삭 누르면 안 됩니다. 다시 홈파기 들어가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체인 다시 한 번 더 잡아주시면 돼요. 요거 잡아주고, 이해됐죠? 공구는 아까 썼던 공구 데리고 오면 되겠죠? 요거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황삭 안 한다고 했으니까 체크 빼면 되겠네요. 맞아요. 정삭이라고 체크 켜주시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한 번 할 거고 정삭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또 정삭의 정삭 이유는 없는 거죠. 그쵸? 자, 확인 눌러주시면 나머지 있는 0.2mm들을 쑥 이렇게 가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전체 두 가지 공정만. 자,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 체크해서 체크가 두 개만 켜지게 한 다음에, 예, 경로 보기 들어가서 플레이 눌러보시면 황삭으로, 그 다음에 정삭으로 가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표면은 이제 이렇게 가공된다는 게 황삭 정삭이에요. 여기 살짝 이상한 게 좀 남은 건, 이게 여기도 그죠? 홈파기 양쪽 끄트머리에도 양쪽에도 R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남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요 R값이 뭐 거의 없는 그 인서트 사용하시면 좀 더 많이 없앨 수 있겠죠. 뭐 요런 방법. 요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거 홈파기에 대한 황정삭도 사실은 끝났어요. 그리고 R값이나 C값 있는 거 포함도 이렇게 가공하면 좋겠다는 것까지 설명은 끝났고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 황삭은 그대로 쓰시되 정삭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황삭까지, 홈파기의 황삭까지는 0.2mm 남겨서 가공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가공하는 게 한편으로는 여기, 그러니까 얘가 바로 곧장 이렇게 진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평에서 직각으로 바로 진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도 계세요. 요런 끄트머리 이렇게 그러니까 수평하고 경사가 맞닿는 부분에는 이렇게 포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시는 의견도 있어요. 제발 혹시 이해되나요? 그죠? 물론 이거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심하게 남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 없애려고 이거 수공으로 약간 좀 이렇게 하는 사상 작업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정삭 남았을 때, 황삭 끝나고 홈파기에 황삭 끝나고 정삭할 때 공구를 이렇게 진입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공구를 이렇게 진입시켜서 홈바이트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쭉 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빼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푹푹 찔러가지고 가공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황삭 정삭의 외경 바이트처럼 쓱 타고 이렇게 이 선을 그냥 타고 가게끔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홈파기의 인서트 자체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렇죠.
그러니까 날 부분이 이렇게 모인 상태죠. 그러니까 얘가 외경 바이트, 황삭 정상 나이 바이트처럼 이 면을 타고 가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면을 좀 곱게 하려고 찌르는 방식이 아니라 타고 가는 방식으로 이 라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일단 체크 끄고요. 전체 켰다가 끄고, 요거 지금 홈파기의 정삭이니까 얘는 체크 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얘는 일단 지울게요. 이거는 지우고, 그러면 정삭이 덜 된 겁니다. 정삭이 안 된 거겠죠? 자, 여기 가공 경로 들어가서 이거 정삭 가공이라고 있습니다. 홈파기 아닙니다. 지금 홈바이트 공구 가지고 정삭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기 정삭 들어가셔서 체인을 걸 건데, 체인이 공구가 이쪽에서 타고 들어와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타고 앞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건 앞날이지만 이렇게 타고 뒤로 나오는 건 뒷날이에요. 뒷날로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전 뒷날로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해서 일단은 방향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얘기해 줄 거고, 이쪽 방향이 진입이 될 거고 요게 앞 방향이 이제 복귀가 되겠죠. 요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여기서 홈바이트 공구를 찾으면 아마 찾아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외경의 정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구를 걸러버려요. 필터링을. 그래서 요 체크를 꺼주시면 모든 공구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때 우리가 사용했던 홈바이트 공구가 있을 거예요. 이거 쓰고, 자, 정삭에 와가지고, 정삭이 여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제로겠죠? 그 다음에 보정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공구를 뒷날로 강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가는 건 좌보정에 해당합니다. 즉 공구 보정은 왼쪽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 왼쪽으로 바꿔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입복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입하는 쪽이 이쪽이고 복귀가 여기라 그랬는데, 공구가 이 뒤에서부터 오게 되면 척하고 부딪히니까 안 되겠죠. 자,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언저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3-40mm 되거든요. 그래서 진입 쪽에 복귀 들어가서 진입 쪽에 확장 축소 중에 확장시키지 말고 축소로 30mm 앞에서 당겨서 가공하게끔. 그러니까 공구가 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좀 앞에 당겨가지고 오게끔. 그래야지 척하고 안 부딪힐 거니까. 그래서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공구가 접선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 방향을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왼쪽 이렇게 접선으로 내려오게끔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 자, 복귀시킬 때도 뒤로 끝까지 이렇게 갈 필요 없이요. 조금만 가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 축소해서 한 5mm 좀 축소해 놓고, 얘는 가공이 끝나면 뒤쪽에 한 45도 방향을 좀 빼게끔. 여기까지 이상 없고요. 자, 이게 다 된 것 같지만 다 된 건 아니에요. 자, Z 주기성 설정 잠깐 들어가서 공구가 수평 기준에 밑으로 무조건 내려가는 건 이 방식 옵션 쓰면 안 됩니다. 내려가니까 수평 기준에 무조건 Z 방향으로 내려가려면 요거 두 개 중에 한 개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 하단에도 가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체크 켜주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할 때는 여기 지금 체크 두 개를 켜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죠? 이렇게 켜놓고 하면 절대 공구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여유각이라고 하는 건 여유각이 있어야 공구가 진입하는 건데, 지금 이 방식은 앞에서 이렇게 공구가 타고 내려오는 방식이긴 해서 사실 여기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는 두 개는 빼주시고 작업 진행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요건 그렇더라고요.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공구가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가공하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공구가 이렇게 타고 와서 쭉 타고 가죠. 이렇게 해서 홈바이트 공구 가지고 이 방식으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입 쪽을 좀 더 짧게 할 수 있고 복귀 쪽도 좀 더 축소해 가지고 하면 좀 더 타이트하게 갈 수 있죠. 최소한 지금 얘를 시행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요쪽에 벌을 요쪽에 있는 벌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홈바이트를 좀 더 이렇게 온 거니까 조금 더 축소시켜서 더 근접시켜서 이렇게 타고 가게끔 해주면 좀 더 깔끔하게 이 면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혹은 조금 더 이쁜 형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방식으로도 홈바이트 정삭을 좀 할 수 있다는 거. 특히나 여기 C가 잡혀있건 R이 잡혀있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셨나요? 되셨죠? 요 앞부분은 제가 일부러 R을 한번 잡아 놓은 건데, 하는 김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요걸 하려면 앞단에 황삭을 일단 쳐야 되니까요. 그죠? 가공 경로에 황삭에 요거를 요까지 그냥 황삭 한번 쳐볼게요. 공공 그냥 요거 아무거나 쓰고 그냥 한번 황삭으로 그냥 쳐놓겠습니다. 한 방에 그냥 갔습니다.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한 방에 들어갔어요. 여기 이제 홈바이트 한번 진행 한번 해보면 되겠죠. 맞아요. 가공 경로에 홈파기, 자, 체인을 확인 누르고 R 시작하는 부분 여기 클릭하고 R 끝나는 부분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확인 눌러주고,
홈 공구 쓰고 그 다음에 형태 그대로 황삭은 양쪽 방향 해도 되고 그냥 부드럽게 얘도 깊이가 그렇게 깊어 보이진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쓸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쓱쓱쓱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 가공 경로 들어가서 한번 보죠. 그림을 보면 이렇게 쓱 타고 이렇게 가공됩니다. 하는 김에 알값도 했다 그죠? 이렇게 얘는 근데 환경사가 함께 해버렸네요.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C값이든 R값이든 이 방식으로 여기도 R 잡힌 부분도 C값에서 아까 적용했던 방식으로 나눠서 가공할 수도 있고 한 방에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죠? 어떤 라인 아까 진입 복귀를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적용해서 한번 가공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가공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더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물어보신 거에 물론 물어보신 몇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자분께서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마스터캠 실선반 마스터캠 X9 버전이고요. 14강이고 구독자 요청 강의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단면하고 홈파기, 황정삭, 그 다음에 홈파기 C값이나 R값 포함된 거에는 어떻게 가공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홈바이트 가지고 정삭 방식으로 해서 가공하는 방법도 잠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뭐 댓글 달아주시거나 메일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 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를 또 만들도록 할게요. 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